자, 제2절 각종 등기의 특별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강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강론에 있어서 뭐까지 지금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뭐예요? 자, 이전 등기에 관련해서 환매, 신탁 등기,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임차권, 영위권하고 자, 그다음에 저당권, 권리주권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은 이제 각종 등기 절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경 등기 얘기할 차입니다. 그래서 각종 등기 절차는 우리가 뭐가 있고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변경 등기. 자, 그다음에 경정 등기가 있어요. 경정 등기. 경정 등기. 자, 그다음에 말소 등기가 있습니다. 말소 등기. 자, 그다음에 멸실 등기가 있죠. 멸실 등기. 뭐 변경 등기 관련해서 멸실 등기가 있고. 자, 그다음에 말소회복 등기가 있어요. 말소회복 등기. 자, 그다음에 가등기가 있다. 가등기. 뭐 그다음에 이제 이의신청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시험 문제 중요한 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가등기가 넘버1입니다. 넘버1이 가등기고. 그다음에 넘버2가 말소 등기입니다. 그다음에 넘버3가 뭐예요? 변경 등기 절차입니다. 변경 절차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세 가지가 일단 기본 중요하고. 자, 이 신청이 한동안 7, 8년 동안 안 나오다가 작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작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까? 좀 더 기다릴까? 아, 그건 조금 뭐예요? 헷갈리지만 일단 그래도 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의청, 기본적인 절차만 이제 보고 갑니다. 자, 그럼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표제부가 있습니다. 표제부가 있고. 자, 그다음에 갑구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다는 게? 을구가 있다는 을구가. 자, 그다음에 자, 토지가 있고. 네, 대장이 있다 치자는 게. 자, 그럼 소유권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다가 이 답이라고 하는 자기 논에다가 뭐예요? 집을 집니다. 집을 졌다니. 자, 집을 졌다니.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지목이 대로 바뀌죠?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지목 변경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지목 변경이 생겼다. 지목 변경. 이 지목 변경이 생겼으면 당연히 소유권자 갑이 신청해서 이걸 답을 뭐예요? 대로 고칩니다. 네, 고쳤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물론 이제 토지에는 충청남도 뭐예요? 소촌군 장옥산이 땅 번호가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얼마이고 500제곱미터니까 요 표시가 그대로 어디에 이제 어디로 여기 표제부에 써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 이제 여기 접수 날짜 있고 접수. 자, 2016년도 1월 4일이다. 그럼 충청남도 서촌군 장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지목이 답이고 면적이 얼마라는 게 500제곱미터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자 1번에서 소유권 무전된 게 갑입니다. 갑이다. 갑이다. 자, 그러면 자, 이 표제부에 관련 사항이니까 이 표제부에 관련 사항은 뭐예요? 일단 단독 신청이에요. 누가 소유자만이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이고. 자, 그 다음에 1개월의 단독인데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1개월 의무가 주어지는데 1개월 의무가 주어질 때 누가 일단 뭐예요? 토지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왜? 소관청이 촉탁하니까. 건물만 얼마의 과태료가 있어요? 건물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물은 50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먼저 선등록 변경입니다. 선등록 변경이에요. 자, 선등록 변경이다. 무슨 말이니까 한마디로 뭐부터 먼저 고쳐야 된다? 대장을 먼저 고치고 자, 뭘 첨부해 줘야 돼요? 대장 첨부하라는 얘기예요. 대장을 첨부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첨부한다. 자, 그 다음에 언제나 주등기름 하네요. 전초등기. 이 부동산 표시 변경기.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자가 이 대장 등본 떼어다가 1개월 내에 와서 신청합니다. 그래서 2번 이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써 있는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몇 가지 중에 4가지 중에 일부인 뭐만, 일부인 뭐예요? 일부인 요 답이란 내용만. 자, 충청 똑같아요.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면적이 500이고, 뭐만, 이 답만 뭐로 고친다는 게 대로 고쳐요.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소멸하는 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일부만 고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소유권자만이 단독이고, 중요해 그런 게 1개월이고, 토지는 여기서 토지를 먼저 고쳤죠? 얘네들이 촉탁합니다. 소유권자가 안 하면. 그래서 과태료가 없어요. 건물만 5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을 먼저 고쳤죠? 만약에 순서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부동산 표시 변경을 먼저 하고 나중에 뭐예요? 대장을 정리한다. 그건 틀린 말이다.
뭐부터 먼저 하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자, 이것을 대장을 먼저 하고 부동산 표시 변경 나중에 하니까 먼저 선이 뭐예요? 선 등록 대장을 먼저 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나 뭘 한다고? 언제나 뭐예요? 주등기를 한다 이렇게 자 보면 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자 154페이지에 변경등기 의의가 나와요. 그래서 광의의 변경등기는 협의의 변경과 경종으로 구별하는데 일반적으로 뭐예요? 변경등기라면 협의의 변경등기다. 그래서 변경등기는 등기사항의 일부가 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뭐 일부 내용인 답이 자 후발적이는 뭐예요? 후발적으로 논에다가 집을 져서 후발적 사유가 생겨서 실제 관계와 내 눈에 보이는 뭐예요? 땅 위에 실제는 지금 뭐예요? 자 뭐가 있는데 집이 있는데 자 지목은 답으로 계속 써 있다면 실체 관계의 등기사항이 뭐하니까 불일치하니까 이것을 뭐예요? 일치하기 위한 등기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기 154페이지 부동산 표시 변경 의의 나오죠? 자 의의는 뭔지 설명한 것이고 신청 절차 기억 줄쳐놓으세요. 자 소유권자의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그 A에 보면 뭐예요? 1개월의 의무가 있어. 1개월의 의무가 있다. 그 1개월의 의무가 있는데 자 이 경우 신청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을 게을리할 때는 공간정보 구축 및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자 지적공부의 공무원의 의무적 촉탁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어요. 이거 과태료가 없다. 토지는 과태료가 없다. 근데 거기 B는 뭐예요? B는 자 그 밑에 줄에 B 마지막 줄에 뭐예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써 있죠? 건물은 이 건물 얘기입니다. 건물은 50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니은을 줄쳐놓으세요. 니은을 꼭 빨간 걸로 줄쳐놓으시고 대장 등록 변경의 선처리. 대장을 먼저 뭐예요? 고치고 나서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자 대장을 첨부하고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첨부서면은 당연히 뭐예요? 다음 페이지 디귿 첨부서면은 아까 대장 첨부한다 그랬죠? 대장 첨부한다고 봐두시면 되고 안 읽어봐도 대장 첨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은 쫄치세요. 언제나 부동산 표시 변경은 언제나 뭘 한다? 주등기를 한다. 언제나 주등기 한다 나오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등기관의 직권 변경 등기 물론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언제나 주등기를 하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할 때는 등기 기록 중 원인과 기타 사항의 원인을 기록하고 종전 표시와 그 번호를 말소한다. 실선 처리한다. 이게 바로 이렇게 실선 처리한다죠. 그 다음에 실선 처리하고 여기다 뭐예요? 원인을 써요. 물론 이제 등기부는 오른쪽에 맨 끝에 있으니까 뭐라고 원인이 지목 변경에 인해서 그런 걸 쓴다. 그런 얘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동그라미 4번에 등기관의 직권 변경 등기 그릴 때 행정구역 명칭 변경 있죠? 그것만 줄쳐보자. 그래서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뀔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행정구역 또는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거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할 수 있다 써 있죠? 하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유권자인데 뭐가 자 이렇게 뭐예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면 그 국가가 알아서 해줘야지. 나보고 하라고? 그거 안 합니다. 안 하니까. 하여튼 뭐예요? 소유권자가 할 수는 있는데 소유권자가 잘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국가가 직권을 한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거기 문제 보시면 157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중 뭐예요?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보면 건물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뭐예요? 변경한다 써 있죠? 이게 지금 토지든 건물이든 먼저 뭐예요? 대장부터 먼저 고쳐라. 이제 이게 맞는 답이다.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행정구역의 명칭이 봤을 때 등기 명의인만이 신청해서 변경 등기할 수 있다 써 있으면 틀린다. 이게 등기 명의가 아니라 누가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게 명의인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건물의 면적이 변경됐죠? 자, 건물의 면적이 변경됐을 때는 언제나 뭐예요? 이 표제부에 관련 사항은 뭐예요? 이렇게 2번으로 언제나 뭘 한다는 게 주등기로만 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등기명의의 표시 변경할 때는 자,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건 좀 이따 보자. 단독 신청이에요. 명의자만이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소유권자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뭐예요? 100번지 살다가 만약에 여기 서울특별시 뭐예요? 군자동으로 이사 왔어요. 광동구 군자동.
광동구 군자동으로 만약에 이사 왔다면 여기 관악구가 아니라 이제 광진구죠. 광진구. 그래서 여기 1-1번 1번 뭐예요? 이 갑이라고 하는 등기명인. 물론 등기명인은 세상 등기명인이 다 갑이 아니니까 을도 있고 뭐예요? 자, 제 이름 김동인이죠. 김동인도 있고 뭐 조상국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등기명인이 뭐예요? 무슨 등기를?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 변경 등기. 자, 그럼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정보로서 서울특별시 뭐예요? 광진구. 이렇게 광진구 뭐예요?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뭐예요? 광진구. 그 다음에, 자, 예컨대 뭐 여기, 군자동, 뭐예요? 123번지. 자, 이런 식으로 주소지를 만약에 옮겼다면, 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그 권리자만이, 소유자만이, 명의자만이 단독을 하는 거니까 이 공동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치고 난 다음에 지우자. 이게. 왜? 일부가 변경됐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의자의 표시 변경은 뭐예요? 단독이에요, 단독. 누구 같이 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이름 고치는데 누가 같이 해요? 자기 주소지 고치는데.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건물의 구조가 변경돼서 변경이 하죠? 뭐, 시멘트 벽돌이 철근으로 바꿨다. 구조가 바뀌었다. 그러면 종전사항을 뭐예요? 사항 이렇게 지우는, 종전사항 다 지우는 거예요. 종전사항 지우는 것이니까 1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부동산 분합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동산 분합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분할하거나 부동산을 뭐예요? 합병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합필에 대한 제한사항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 지적법과 연관해서 나오니까 토지의 분합, 토지의 분필, 합필, 분합필. 분합이라는 것은 분할한 다음에 이렇게 토지를 분할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땅이 이걸 분할한 다음에 A라고 하는 땅하고 B랑의 땅이 있죠? 그럼 이걸 합하는 거고 이걸 분할하면 두 개를 나누는 거고 이걸 분할해서 이쪽에 합하는 걸 뭐예요? 분합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분합필을 하게 되면 등기부가 자 분할하면 토지를 분할하면 등기부가 하나 더 만들어지겠죠? 토지를 합하면 뭐예요? 등기부 하나가 폐쇄되겠죠? 이 분해서 합하면 뭐예요? 등기부가 자 폐쇄되는 건 없어요. 다 각자 부동산 표시 변경하면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맨 아래 이제 합병의 제한사항이에요. 그 합병의 제한사항인데 토지 나오죠? 맨 아래 토지 158페이지 맨 아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해서 하는 지역권 등기 이외의 동그라미 이외. 이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그 이외의 권리가 뭔데? 우리가 저 국회 4서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니까 이게 저당권 대표인 게 저당권이겠죠? 5가지 중에 저당권 뭐 저당권이나 가등기, 가압류 같은 거. 자 저당권에 관한 등기에서 합병을 못 쓴다. 그러나 모든 토지의 원인과 연을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했을 땐 그러지 않았다. 건물이나 토지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다고 생각하시고 다만 건물에는 지상권이나 뭐예요? 지역권은 없다고 이렇게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어디에 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A라고 하는 자, 이렇게 지금 A라고 하는 땅, 이 A라고 하는 땅에 소유권 등기가 당연히 돼 있어요. 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지상권, 지역권, 을구에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라고 하는 땅과 뭐예요? B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럼 A 땅과 B라는 땅에 대해서 A 땅, B 땅이죠? A 땅과 B 땅에 대해서 자, 이 A 땅만 뭐예요? A 땅만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뭐예요? 지상권, 전세권, 자 이렇게 용익물권, 임차권 이런 게 등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역권. 그러면 이 등기의 성질은 A 땅에 뭐예요? A 땅의 지상권, A 땅의 전세권 이게 다 돼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지상권이 돼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상권. 그럼 이 지상권이라는 건 A 땅에 전부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두 개를 합해보자는 거예요. 합해보면 자, 요 지상권은 이제 옛날에 요만큼이었으니까 요만큼만 지상권 돼 있죠? 그럼 이 지상권의 성질은 A 땅의 전부지만 이 합한 땅에 대해서 일부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질상 일부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 다 뭐가 하나다는 얘기예요. 자, 합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뭐예요? 그럼 만약에 자, 예외가 뭐냐면 여기 뭐예요? 여기 자, 여기 저당권이 있고 여기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이 같이 있죠? 저도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자, 날짜가 틀리면 안 돼요. 날짜가 틀리면 서로 뭐예요? 서로 다른 저당권이니까 합의를 못 해요. 다만 뭐가 같다면 등기 원인 연월일과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연월일과 그다음에 접수번호 있죠? 접수번호가 동일하다면 이 두 가지는 뭐예요? 하나로 합하면 이게 단독물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합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합병이 가능한 거 딱 하게 되면 합병할 수 없는 것보다 가능한 걸 머릿속에 외우는데 합병이 가능한 거 외우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용익물권. 하여튼 내 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 용익물권과 그 다음에 무슨 자가 보이면 이 저당권자가 보이는데 저당권이 뭐가 같다면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같다면 합병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면 된다. 그래서 방금 여러분 읽어본 대로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외우고 그다음에 하필의 특례에 그래서 만약에 자, 공간정보구침이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하기 전에 합병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도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뭐가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첨부하면.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거기에 하필 등기된 토지 일부의 하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승낙서가 있으면 합병이 가능한데, 그 예외입니다. 자, 예외에 대한 원칙을 먼저 암기해 두시고, 원칙 합병이 가능한 경우는 자, 용익물권과 저당권이 돼 있는데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같은 거다라고 이제 그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하필 제한 사항만 거기만 별표해 두시고 그 내용만 좀 봐두도록 하자.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여러분 162페이지에 자, 그 예제가 있는데 그 예제를 보면서 이 패턴을 그대로 머릿속에 암기합니다. 패턴을 그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뭐라 되냐면 갑이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해서 하필 등기를 하고자 한다. 하필 등기를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있죠. 없는 사유니까 못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보게 되면 자, 일단 1번이 일단 답이에요. 왜? 1번은 용익물권도 아니고 저당권도 아니에요. 근데 2번은 뭐예요? 등기 원인 연월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용익물권 전세권이니까. 자, 3번이 저당권인데 이때 저당권은 봐야 돼요. 앞에 뭐라고? 모두 등기 원인과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을 보게 되면 지상권이에요. 5번도 전세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합병이 가능한 것은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물권은 아니지만 채권, 임차권. 그 다음에 요 네 가지를 먼저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네 가지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번하고 2번하고 4번하고 5번은 뭐예요? 용익물권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저당권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뭐가?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같다면 가능하다. 근데 뭐예요? 이 1번은 뭐도 아니고 용익물권도 아니고 저당권도 아니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저당권도 안 되는데 저당권은 뭘 따지라고?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 번호를 따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쌍가로 4번은 대지권의 변경 등기 신경 쓸 거 없고, 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그 쌍가로 5번 권리 변경을 보자. 그래서 권리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든 뭐예요?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뭐예요?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아까 전세권의 뭐예요? 채권액이라든가, 전세권의 전세금이라든가, 저당권의 채권액이 뭐예요? 뭐 할 때? 증가 감소할 때 감소 소유자 권리자 그 변경 등기 했죠? 감소 소유자 권리자라고. 자, 그럼 예컨대 만약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데 반드시 등기부에 뭘 써야 된다 있어요. 목적과 범위를 꼭 씁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자, 두 사람이 약정해서 존속기간 30년이고. 근데 이 약정사항을, 물건은 뭐예요? 물건은 이렇게 등기를 안 하면 취득을 못 해요. 근데 이 필요사항이 아닌 임의적사항은, 자, 등기를 하는 이유는 제3자한테 존속기간 30년 갖고, 갑이 병한테 땅 팔았어요. 그러면 병한테 내가 등기부에 30년 썼으니까 30년 동안은 네가 지금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지료 뭐라고? 지료. 자, 100만 원. 지급 시기는 뭐예요? 지급 시기는 월 며칠 날? 월 15일이다. 그 다음에 누구? 권리자 누구냐? 권리자가 을이다. 주민등록번호 주소죠? 그러면 두 사람이 재계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재계약을 맺냐면 자, 이렇게 재계약을 맺기를 뭐라고 재계약을 맺었어요? 자, 을이 갑한테 얘기합니다. 갑아, 존속기간 30년 동안 해봤자 나무가 뭐예요?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몇 년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자, 이 존속기간을 50년으로 해달라고 재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가 몇 년 됐어요, 이거? 50년이 됐습니다. 그 존속기간이 몇 년이 됐으니까 50년이 됐으니까 50년 됐죠? 50년 됐다는 얘기예요. 50년이 됐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50년 됐으니까 자, 이렇게 누가 이 현재 등기부의 기재사항과 실제 재계약사항, 실체사항과 뭐예요? 등기부사항이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니까 고친다. 그래서 고쳐서 2등기 아래 뭐예요? 2등기 아래 부기등기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1-1번에서 1번 뭐예요? 전세권에 무슨 등기를 한다는 게 전세권에 변경 등기를 해요. 자, 그래서 존속기간 몇 년 고쳐요? 50년. 이거 지으면 된다. 이게 변경 등기예요. 이 권리 변경에는 두 사람이 뭐예요?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동으로 해서 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신청해서 자, 이렇게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 공동신청한다. 공동신청이다. 자, 이게 중요하다, 일단. 그 다음에 뭐예요? 공동신청이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자,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부기등기인데,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 이해관계인 얘기를 보자, 이해관계. 그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승낙서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판결서 있죠, 판결서. 그래서 아까 어디에서 전세권인가, 거기 전세권 등기에서 얘기했죠? 이승판이라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있으면 부기등기예요. 없으면 뭐라고? 없으면 주등기한다. 이제 그 내용을 보자.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계약을 맺고 전세금이 1번에서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금이 4천이다. 자, 그럼 아까 이제 5천을 올릴 때 그냥 부기등기 하면 돼요. 1번 전세권이 무슨 등기라고? 변경 등기라. 얼마라고? 5천이라고. 똑같아. 자, 이런 식으로 뭘 한다? 부기등기. 근데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게 이해관계. 이런 식으로. 이순위권자가 뭐가 있어? 이순위권자가 이렇게 이순위권자가 저당권자가 있다. 저당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 자, 1억이 있다. 1억. 자, 1억이 있다. 자, 이럴 경우에 만약에 뭐 이렇게 1번 전세권의 무슨 등기? 변경 등기에서 5천으로 바뀐다. 이제 그런 얘기지.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 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병이라는 사람은 갑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등기부 1순위권자가 4천이니까 자기 1억 빌려주죠. 뭐 부동산 시가가 3억이다니까. 그러면 1억 5천, 1억 4천이면 1억 6천이 남으니까 아무리 경매가 유찰돼도 나는 받을 게 있다 확신하고 빌려줘요.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이 변경등기하게 되면 이걸 자, 부기등기를 해버리면 부기등기는 주겠다니까 병이 뭐예요? 상상했던 4천이 5천으로 바뀌죠?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무슨 등기 할 때는 변경 등기를 할 때는 자, 이 사람의 승낙서가 있으면 당연히 부기등기지만 없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없으면 주등기를 하라. 없으면 뭘 하라고? 주등기를 하라.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세요. 없으면 뭘 한다고? 주등기를 한다. 없으면 주등기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머릿속에 외우자는 게 이승판 업주다. 이승판 업주. 그렇게 외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권리변경 등기에서 자, 일단 신청 절차 보면 공동신청 나오죠? 그게 중요해요. 항상 권리변경은 전세권의 변경이든 저당권의 변경이든 권리변경은 뭐예요? 공동이다.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을 보게 되면 그 등기 실행에 거기 써 있죠? 자, 권리변경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예 없거나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을 때는 신청서에 승낙서에 대항하는 재판 등본을 첨부할 때는 부기등기. 자, 줄쳐놓으세요. 동그라미 A 부기등기단. 그 다음에 변경전의 사항을 말씀하겠죠? 근데 B에 권리변경되는 등기, 부기등기가 원칙으로 뭐예요? 등기상 이해관계된 3자가 있을 경우 승낙서나 재판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다, 없다라고 하게 되면 뭐예요? 주등기라고. 그땐 지우면 안 되겠죠? 왜? 이게 뭐예요? 이게 지우면 안 돼. 이게 1순위고 이게 1억이 2순위고 3순위는 변경등기니까 이게 1,000만 원이니까 이때는 주등기를 한다. 이거 지우면 안 된다. 부기등기 할 때 지워야지. 부기등기. 그 얘기입니다. 자, 끝내고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6번에 뭐예요?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이 있어요.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고? 단독 신청이다. 165페이지에 단독 신청 줄쳐놓으시고. 항상 누구만이 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명의자만이 한다 그랬죠? 이게 단독 신청이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게 표시 변경 있죠? 표시 변경. 이 표시 변경 나오면 이건 단독이에요. 표시 변경. 표시 변경은 단독이다. 자, 표시 변경은 단독이고. 그 다음에 표시 변경 단독이고. 그 다음에 항상 뭐라 한다고? 디귿에 줄쳐놓으세요. 등기실에. 항상 부기등기 한다고. 1-1번 부기등기 한다고. 그 두 가지가 중에 단독 신청이다. 언제나 뭐라 한다? 부기등기 한다. 자, 이렇게 보자.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것을 머릿속에 암기하려면 자, 박스 그려놓고 머릿속에 외우자. 자, 이게 박스 딱 그려놓고 이렇게 박스 그려. 자, 박스 그려놓고 이렇게 두 개 나누죠? 하나는 뭐라고 얘기해?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자, 그 다음에 이건 갑구하고 뭐예요? 갑구, 을구입니다. 자, 이게 두 개씩 나눕니다. 왜? 갑구, 을구도 이게, 자, 이게 뭐예요? 등기 뭐라고? 등기 명이네. 등기 명이 뭐니까 이게? 표시 변경등기. 자, 그 다음에 을구에 뭐예요? 을구, 갑구, 을구. 이게 명의냐 표시 변경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권리 변경등기. 자, 그러면 이건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
이 토지에 대한 뭐예요? 부동산 무슨 등기고? 토지에 대한 부동산 표시 변경. 자, 이건 뭐예요? 건물에 대한 부동산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자, 이렇게 구별합니다. 원래 이게 하나인데, 토지 건물로 두 개는 안 해보자. 여기서 두 개는 안 해지니까. 자, 그러면 항상 뭐예요? 이 표제부는 무조건 단독이에요. 단독 신청. 이것도 명의자 표시, 이 표시 변경. 이거 단독이라 했죠? 네, 권리니까, 기억이니까 이것만 공동이에요. 권리 변동 등기는 우리가 뭐예요? 아까 지상권 변경, 지상권 존속기간 증가 감소, 전세권 전세금의 증가 감소, 저당권 저당권의 증가 감소. 이게 얘기입니다. 공동이에요. 재계약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주등기예요. 주등기고. 이건 부기등기예요. 이게 부기등기 원칙인데 이승판 없지. 이승판 없지다. 이제 없지다.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죠. 없으면 주등기예요. 있으면 부기등기고. 그래서 앞자 따갖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비울 때, 비 오면 뭐예요? 우산을 쓰죠? 우산 쓴다니까. 우산은 이게 우산 내리는 소리가 나오자니까. 그 소리가 떨어진 소리가 나니까 그 떨어진 소리 들으면서 이거 따다따다 소리가 나니까 이게 외웁니다. 단단단공 주주부부. 단단단공 주주부부. 이렇게 외웁니다. 단독 주도. 공동. 단단단공 주주부부. 그 이승판 없죠. 단단단공. 자, 따라해보세요. 단단단공 주주부부. 다시. 단단단공 주주부부. 그 다음에 이승판 없죠.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외워갖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고.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어떤 신문이나 어디서 방송, 인터넷 가서, 자, 유머를 한번 외웠어요. 유머를 봤어요. 근데 제가 무슨 천재라고 이렇게 한눈에 다 들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예컨대 만약에, 자, 똑똑한 여자하고 똑똑한 남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예요? 똑똑한 여자, 똥남이에요, 똥남. 플러스 똑똑한 여자예요. 자, 이 두 사람은 똑똑하니까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피워도 뭐예요? 이 사람들은 노맨스라고 해요. 노맨스 얘기입니다. 근데, 자, 똑똑한 남자도 있지만 뭐예요? 또 누가 있어요, 이거? 멍청한 여자가 있어요. 우리가 멍녀라고 얘기합니다, 멍녀. 자, 그 멍녀면, 이 여자 때문에 뭐예요, 이거? 걸려요. 걸리니까 이건 불륜이 돼요. 자, 그러면, 똑똑한 남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멍청한 멍남도 있어요. 그리고 똥녀가 났습니다. 똥녀 맞았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똑똑한 여자가 이 남자를 가냥 안 둡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뭐예요? 바람 피우고 싶지만 똑똑한 여자가 잡아 끌어갖고, 넥타이 잡고, 이런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멍남하고 뭐예요? 멍남하고 또 멍녀가 있어요. 자, 이 서로 멍청하니까 임신하게 됩니다. 자, 관리가 잘 안 돼. 그죠? 그럼 이게 왜 사랑의 공식이에요? 사랑의 법칙이라는데. 이걸 만약에 외우면 이게 통째로 외워지자는 게. 앞자 따자는 게. 똑똑멍멍, 똥멍똥멍. 이렇게 외워야 돼. 똑똑멍멍, 똥멍똥멍. 그런 식으로 이게 외워야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안 외우면 절대 시험 문제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지만이 자, 시험 볼 때 딱딱 찍어낸다고 생각하시고 자, 암기하자는 게. 암기해서 암기 안 하면은 뭐예요? 암기 안 하면 한 5년 하면 학원에서도 항상 얘기합니다. 암기 안 하고 시험 합격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50대까지만. 60 넘으시면 또 안 돼, 그것도. 그러니까, 하여튼 뭐예요? 1년 내에 꼭 붙으려면 뭐 하자는 얘기니까. 부지런히 인강 계속 들으시고, 암기를 꼭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 1년 동안 해서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넘겨보시면 경정등기는 뭐예요? 변경등기와 절차 같아요. 자, 요거는 뭐예요? 원시적이란 차이니까. 자, 그 내용은 그렇게 같으니까 일단 이해해 두시고. 167페이지 그래서 거기 요건 나오죠? 요건 나오는데 착오유리예요. 원시적이에요. 원시적. 후발적이 아니다. 이제 그 내용 받으시고. 근데 많이 나온다면 이제 시험 문제 거기 168페이지 직권경정등기가 중요해요. 근데 이 직권경정등기 뭐에 되면 등기관의 실소를 해서 잘못 기재했으면 뭐예요? 직권경정등기 하는데 줄쳐보세요.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있을 때는 3자의 승낙서를 받아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승낙서가 없으면 안 돼요. 승낙서가 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 2번 직권경정등기 등기 절차 그래서 거기 끼워보게 되면 직권경정등기 할 때는 취지를 지방자한테 사후보고해요. 사전에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사후보고 출시세 사후보고하고 권리자 의무자에게 뭐 하는데 통지하는데 이 경우 권리자 의무자가 몇 사람 이상일 때는 2사람 이상일 때는 뭐예요? 그중 몇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는 통지해.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누구한테 뭘 통지할 때는 자, 몇 사람이 있으면 2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2사람 중에 다 통지한다. 한 사람한테 통지한다. 한 사람한테만 통지한다라고 봐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 자, 마찬가지 여기
여러분 156페이지에도 그 변경등기하죠? 변경등기 할 때도 거기 밑에 보면 대장송의 불법 통지했을 때도 거기 156페이지 보면 등기명이 두 사람이 살 때 한 사람이 통지한다 그랬죠? 했던 이 등기법에서는 어떤 통지를 할 때 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다 통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만 해주면 한 사람이 알아서 통지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전원한테 통지한다면 틀리고 이것도 답을 한번 나왔어요. 두 사람일 때는 자, 몇 사람한테만 그중 1인한테만 통지한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직권 경정등기 나오면 자, 일단 뭐예요? 자, 경정등기는 등기관에 가호했을 때 제3자가 없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방본한테 사후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라고? 통지할 대상 명의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땐 그 중에서 몇 사람한테만 한 사람한테만 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말소등기가 넘버 2라 했죠? 이게 넘버 1, 이게 넘버 2, 넘버 3, 이게 단독이냐 공동이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합병의 제한사항 그런 게 중요하다 했어요. 그 말소등기 여기 나오면 일단 말소등기는 이렇게 말소등기는 뭐예요? 말소등기는 지금까지 변경하고 경정등기는 일부 사항이지만 말소등기는 뭐라고? 전부에 관한 것이다. 말소등기는 뭐라고? 전부에 관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에 관한 것이다. 자, 그래서 전부를 뭐하기 위해서 전부를 소멸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말소등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전부를 소멸하기 위한 등기가 말소등기다. 자, 그러면 전부는 뭐예요? 말소등기는 항상 뭐예요? 일부가 아닌 전부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전부라고. 전부라는 얘기.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이거. 일부라고 하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안 된다라고 봐주자는 얘기.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자, 예컨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런데 자,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뭐예요? 원시적으로 일부를 등기부에 잘못 썼다. 일부를 잘못 썼다니. 그 일부를 잘못 썼다는 얘기 뭐냐 하면은 자, 여기 1번 뭐예요? 1번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 하는데 자, 두 사람이 계약상에 얼마인데 4천인데 얼마라고? 5천만 원이라고 일부를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아래에 뭐예요? 1부만 고치면 되니까 1-1번 1번 전세권에 이때 하는 게 이게 바로 경정등기다 얘기예요. 자, 처음부터 잘못 썼으니까 그걸 고치는 거예요. 4천으로. 자, 원시적으로 일부가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전부를 잘못 쓸 때 보자. 전부를.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자, 우리 이제 시험에도 나왔지만 계약이 질적 불이체. 이건 양적으로 불이치다는 얘기고 질적 전세권 계약을 이제 설정했는데 여기 저당권 등기했다. 이건 절대 무효다는 얘기예요. 절대 무효니까 등기가 유효무효 고치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절대 무효예요. 1번 저당권을 뭐예요? 등기관이 직권 맞습니다. 이거 다 소멸시켜버린다. 그래서 항상 말소등기는 일부를 지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전부를 지우는 등기다. 그렇게 보자. 자, 그래서 여기 물론 이제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예컨대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저당권 계약을 맺고 어디에 등기부상에 뭐 했어 이거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설정했다니. 자, 그다음에 을이다. 그럼 계약의 저당권이면 저당권 등기 맞아요. 처음부터는. 근데 나중에 갑이 돈을 갚다 보니까 후발적으로 실체관계가 부존재해버렸어요. 그래서 후발적 사유에서 실체관계 불존 1번, 2번, 1번 저당권 무슨 등기예요? 말소등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원시적으로 이렇게 원시적으로 전부가 뭐하든 전부가 불일치하든 후발적으로 불일치하든 그걸 따져묻지 않겠다는 게 전부를 소멸하는 게 다 뭐라고 말소등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자, 그래서 여기 168페이지 그 의 나오고 이제 요건 나오는데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족할 것 써있죠? 자,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족하다는 점. 그래서 부족급 사이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2번 의의 2번 보시면 말소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지만 말소등기 그 자체를 말소하는 말소등기의 자, 출치돼요. 말소등기의 말소등기 인정하지 않겠다. 자, 이런 경우에 회복등기한다. 절대 말소등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이 말소등기가 됐는데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안 갖고 말소시켜버렸어요. 아니면 뭐예요? 등기관이 다른 사람 병의 등기를 말소한다는 걸 의뢰 등기를 실수로 말소했다는 게. 그 말소됐으면 억울했으면 여기다 뭐예요? 또 3번 이 말소 등기가 잘못돼서 2번 뭐예요? 2번 말소의 말소 등기 자, 이런 거는 이 지구상에 없다는 게요. 이런 걸 하지 않겠다는 게. 이런 거 하지 않고 당연히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그대로 뭐 하면 돼 이거.
3번에서 자, 이렇게 1번 저당권 뭐예요? 회복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등기와 똑같이 1번이니까 그대로 뭐예요? 저당권 등기 이렇게 하라는 이게 말소 회복 등기. 그래서 중간에 1번이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자, 이것은 말소 회복 등기를 했다는 걸 암시해 주기 위해서 무슨 등기를 먼저 한다는 게 이거. 회복 등기를 먼저 한다. 이제 먼저 한다. 이렇게 다 두시면 돼요. 회복 등기를 먼저 한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 말소 등기 얘기할 때 전부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절대 뭐예요? 절대 말소 등기. 말소 등기에 뭐예요?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거 없다니. 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할 때 누가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이해관계인에 자, 이해관계인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 또는 뭐예요? 또는 자, 판결서가 뭐예요? 판결서가 필요하다. 자, 이것을 만약에 제출하지 아니한다면 등기를 각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아까 권리변경되는 이승판 없으면 주등기라 그랬죠? 없으면 주등기인데 이거는 각하사유예요. 그게 구별돼야 됩니다. 말소 등기할 때. 그래서 이제 예컨대 만약에 누가 갑과 을이 자, 이런 식으로 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이 갑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게 절대무효예요. 근데 등기가 만약에 이전됐죠? 1번 소유권 무전 등기 갑이라고. 자,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이전 등기 뭐예요? 을이라고. 이렇게 이제 등기가 이전됐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만약에 이전됐을 때, 이전됐죠? 그 이전됐을 때, 잘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을이란 사람이 을구의 1번에서 저당권을 만약에 설정하게 되면 자, 갑이란 사람이 소송을 해서 자, 판결 받아갖고 이 이전 등기 말소를 신청하죠? 그럼 이 병은 얘한테 돈 빌린 사람이니까 얘가 이해관계냐. 근데 만약에 이 등기를 말소시키지 않으면 이거에 말소되면 갑의 저당권이 돼버리니까 황당할 거 아니에요, 갑이. 그래서 자, 이렇게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을구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할 때 을구에 저당권자가 있으면 이 사람이 뭘 받아오라는 게 이거 승낙서나 판결서를 이거 받아오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승낙서 판결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승낙서와 판결서를 뭐예요? 받아와야지 없다면 등기를 받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그 쌍가루 3번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요건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 내용 있죠? 전부 일부 들어가면 틀린다. 전부 말소된 게 말소인이 인정하지 않겠다. 이해관계 있을 때 승낙서나 판결서를 꼭 첨부하라.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 말소된 게는 뭐예요? 절차, 신청 절차에서 공동의 원칙이에요. 의무자, 권리자 공동의 원칙인데 모두 가능해 이거.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 단독 신청. 자, 단독 신청 가능한데. 거기 앞에서 이제 우리가 단독 신청할 때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와 등표가 똑같은 얘기예요. 판결, 보존 등기 말소. 그 다음에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 그 다음에 니을번의 행방불명. 다른 말로 뭐예요? 거기 써놓으세요. 소재불명이라고. 자, 거기 행방불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거? 소재불명 있죠? 소재불명. 자, 소재불명. 그거 써놓으세요. 그거 써놓고 이제 보자니까. 소재불명. 자, 그럼 소재불명하게 되면 법원의 공시최고에서 권리를 제거하는 재권 판결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재권 판결.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할 때 보고. 혼동 말소는 단독이라 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 170페이지 가처분이 그게 중요해요. 가처분 그게 중요하다죠. 자, 가처분 등기 실행된 말소 중요한데 가처분 이 얘기 지금.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갑과 을이 이전 등기했는데 이게 뭐예요? 민법 몇 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민법. 여기 지금 승낙서 판결서 이 사람이 정리할 때 이 사람이 승낙서를 첨부하면 이 병이 뭐예요? 저당권자 있죠? 이 사람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갑이 뭐예요? 갑이 다시 누굴 상대로 해서 병을 상대로 이 등기 말소해달라고 그래서 뭘 가져라는 게 이거. 판결서 가져오면 되고 만약에 승낙서를 얘가 순수하게 준다면 이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면 돼요? 이거. 직권 말소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당권 말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 승낙서라는 저당권자의 이 사람이 승낙서를 주면 직권 말소고 승낙서 안 주면 다시 뭐예요? 갑이 얘를 상대로 판결받아야 된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전 등기 했는데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했는데 자, 이게 민법 몇 조? 110조 사기강박이에요. 사기강박은 자, 단소정에 뭐가 되냐면 단서원이 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두 사람이 사기강박이는 원인 사유에서 갑이 자, 이 만약에 을이란 사람이 누구한테 자, 제3자한테 부동산을 처분하면 이 사람이 뭐예요? 선이라면 이 사람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이전 등기 말소를 신청하면서
가처분을 신청하면 여기 뭐가 들어온다는 게 가처분이 들어온다. 이게 임시적인 가처분이에요. 그럼 가처분이 됐다 하더라도 누가 의리병한테 뭐예요? 꽃입니다. 나중에 형사상 문제는 별거를 하더라도 자 병이란 사람한테 내가 소송해서 승소하니까 나 믿고 사라고 샀더니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처분이 있는 걸 보고 샀으니까 이제 악이야.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에서 승소해서 이전등기 말소 신청하죠. 자 그다음에 소송에서 승소했으니까 이제는 이게 진짜 처분금지야. 가짜가 아니라는 게 소송 중에 가짜로 해놓은 거지. 소송이 끝났으니까 진짜 처분금지니까 이 등기를 두 개를 다 뭐라고 이거 단독으로 뭐 한다는 게 단독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거기 자 거기 시유번 가처분이 실행된 등기 나오죠.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민사지팡법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해서 권리 이전 말소에 설정될 때 대법원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줄 치세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에서 가처분 채권자 권리를 침해한 등기는 뭐예요? 단독 말소한다. 단독으로 두 개를 동시에 단독으로 이 가처분이 말소. 가처분 이후 나오면 가처분이란 단어 때문에 약간 헷갈려 하지 마시고 절대 실수하지 마시고 자 직권이 아니라 단독 말소다. 잊지 말자. 그 다음에 4번 직권 말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직권 말소가 중요한데 이 단독 말소 중에는 꼭 뭐 하나 외우자고. 자 소재불명일 때는 자 권리 소재불명일 때는 뭘 가지고 자 재권 판결 갖고 뭐 한다는 게 이거 말소한다. 그런 사항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면 자 단독 신청 말소 나오면 자 어떤 생각 하시면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단독 신청 말소다. 자 가처분 이후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렇게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 말소 있죠? 소유권이 없는 게 말소는 뭐예요? 단독이다. 꼭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직권 말소 중요한다 그랬어요. 직권 말소 나중에 이제 머릿속에 외울 겁니다. 머릿속에 외우면 뭘 외우냐면 자, 뇌물 받은 이중장에 뭐예요? 이중장에 관사를 뭐하고 관사를 환수하고 증가시켜라. 그래서 여러분 제 카페에서 그 암기 방법 있죠? 암기 방법 꼭 챙기셔갖고 암기 방법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이제 꼭 다시 보시면서 자 이게 아까 얘기해요. 이전 등기 말소할 때 이해관계인 저당권자 있죠? 그 이해관계는 뭐가 있으면 승낙서가 있으면 뭐예요? 직권 말소할 수 있고 이게 중간처분 등기예요. 나중에 가등기 할 때 다시 이제 언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4년 이전에 장기간 방치된 뭐예요? 가압류가처분 저당권 등기 있는데 요즘은 이거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이해만 해두시고 이게 관할위반이에요. 관할위반 1호 절대 무효 직권 말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고 2호 있죠?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예요? 것이 아닌 때 아닌 경우다. 할 것이 아닌 경우다. 자 이거 직권 말소고. 그 다음에 환매권 실행으로 환매 등기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수용이 이전 등기 마치고 지역권을 제한 각종 권리 말소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직권 말소한다. 이거 꼭 자 중요합니다. 직권 말소. 그래서 이거 아닌 것 하면 이런 것도 자 단독이니까 아니겠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은 언제나 뭐예요?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만 해요. 말소 등기 이해 없습니다. 갑구나 을고 모든 권리를 말소할 때 다 뭘 한다고 이거. 다 주등기라니까 주등기로 말소한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옆에 말소 등기에 관한 서면 좀 옳은 거 가끔가다 이거 뭐요? 아니 이것도 한 서너 번 나왔나? 이렇게 전부 옳은 거 이런 거 몇 개인가 이런 건 잘 안 나오는데 자 오랜만에 한 세 문제 정도 지금까지 나왔었어요. 자 일단 나쁜 놈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일찍 죽어야 됩니다. 절대 살아서 계속 문제 내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골라라 그래. 지금 몇 개인가 이렇게 나면. 자, 그래서 여기 기억에 말소 등기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죠? 일단 하나는 빼고. 자, 그래서 이제 네 개냐, 이제 세 개냐 따져보는데 등기된 건물이 화재로 없어졌죠? 그건 뭐예요? 그것도 틀렸어요. 왜? 건물 자체가 없어진 건 멸실 등기니까. 그 다음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권과 공동으로 말소 등기 공동이죠. 하나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등기 일부가 붉은 선을 지운 것은 말소 등기가 아니다. 왜? 일부는 변경 등기니까. 자, 하여튼 말소 등기 아니다니까 맞고. 그 다음에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할 때는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간 직권 말소한다. 그 세 개가 답이죠. 3번이 답이다. 자,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직권 말소. 환매 등기. 그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소 등기가
올해 시험 문제 또 나온다면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직권말소 있죠? 이 직권말소 중요해요. 직권말소 꼭 잘 보시고 직권말소 주시고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소유권 등기 말소 있죠? 그 얘기.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것은 앞에서 의무자 권리자 얘기했지만 저당권 말소 등기 소유권 연되면 뭐예요? 자 전 소유자도 현 소유자도 다 권리자가 된다는 거. 그게 작년 답이었으니까 그 말소 등기와 연관해서 자 앞에 이제 뭐예요? 앞에도 배웠던 것도 이제 정리해서 같이 묶어두시면 돼요. 같이 정리해두시고. 자, 일단 중요하다고 꼭 중요하니까 전부라고 하는 말하고 이해관계 있을 때는 권리 변경은 자 업주지만 주등기하지만 이건 각하사유다는 거. 그다음에 가처분이 등기말소는 단독. 이 직권말소 언제나 주등기를 한다. 언제나 뭘 한다고 주등기를 한다. 잊지 마시고 정리해주자. 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